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주신 공기 소환을 받아하는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은 함경남북도 피해복구 현장에 즉시 달려나가 당중앙이 부여해준 영예로운 사명과 전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또다시 들이닥치는 태풍 10호의 용량이 가장 크게 미치는 그런 위험천만한 현장, 그 최전선에 계신다는 소식 듣고 우리 일꾼들, 수도 전체 당원들이 우리 원수님 계신 곳으로 불같이 마음 달리고 있습니다. 당중앙은 함경 남북도의 피해 복구를 강력히 지원하는 문제를 다름 아닌 수도의 당원 동지들에게 터놓기로 하였다는 그 절절한 말씀, 정말 새길수록 뜨겁습니다. 수도 당원들은 우리 당이 제일 믿는 그 핵심 역량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하늘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받아내니까 12,000명이 아니라 수도 전체 당원들이 달려나가서 피해 복구를 우리가 통째로 맡아가지고 결속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미 최종의 당원 사단들이 다 편성됐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이 악련된 열의에 맞게 우리 시당위원회에서는 멀리 북부 피해 복구 전선에 달려나가는 핵심 당원들이 이를 더 잘할 수 있게 적극 고무 추동하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조직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그 피해를 입은 함경남북도의 수많은 인민들, 그 인민들이 한지에서 명절을 새게 할 수 없다고 하신 그 절절한 말씀, 정말 가슴이 뜨겁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전투 임무를 무조건 수행하고 지금 구역 안의 전체 당원들, 일꾼들이 피해 복구 현장에 달려나갈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예롭게도 구역 당원들 일꾼은 지간으로 선출된 저는 인민을 위해, 우리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서 당중앙의 크나큰 기대에 떳떳이 보답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힘, 그 힘이 당과 인민의 단결된 힘이고 우리 당이 인민에게 주는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어려움 속에서 더 깊이 체득하였습니다. 매일 매시각 체험하고 있는 우리 원수님의 불같은 헌신은 우리 일꾼들이 어떤 자세한 입장으로 인민을 대하고 위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숭고한 모범이고 온 나라를 뚝가정으로 더 굳게 뭉치게 하는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구역 안에 당원들이 출발 준비도 마치고 우리 원수님께서 불리신 용예로운 복구 현장에 달려나가서 그들의 당정책 관철에서 선봉이 되고 불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소환을 받아안고 저도 탄원했습니다. 당의 국정과 보살핌이 손길로 수도 평양이 따뜻한 정으로 피해 지역 인민들을 국진히 보살펴 주다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호소가 이 심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당원답게 떳떳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 일을 잘하겠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수도의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를 제일 몸 가까이에서 보유하는 친일에 우리 당이 제일 믿고 내세우는 핵심 역량이라는 세상 최대의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이 경의하는 원수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사업하고 생활해 왔는데 이번에 그 사랑과 믿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때가 왔습니다. 올해를 재해와 재난의 해가 아니라 더욱 굳은 단합을 일으켜 나가는 투쟁의 해, 전진의 해, 단결의 해로 이어나가시려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그 순간 뜻을 받들어 재해복구 건설장에 달려나가 수도당원의 영예를 빛내겠습니다. 우리 수도 당원들에게 보내주신 그 열렬한 호소에 접하고 지금 원송안의 당원들이 끓고 있습니다. 필요한 그 자재, 그다음에 수량 타산한 사업, 그다음에 필요한 대책들 하나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에 즉시 달려나가 생산 조직을 짜고 들어서 세멘트를 비롯한 필요한 자재들을 피해 지역에 최우선 보장해 주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진근한 김정은 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2돌세 즈음하여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민족회의,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당신을 통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형제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인민에게 열렬한 축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어 지난 72년간, 그리고 조선노동당이 창건되어 지난 75년간 조선노동당의 세련되고 과감한 용도 밑에 조선인민이 나라의 정치적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국방 및 안전 보위를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데서 전면적이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지역 및 국제 무대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또한 두 나라 선대 수령들께서 마련하여 주신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계속 발전되어 라오스와 조선 두 나라 인민들에게 실질적인利益을 가져다주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데 대하여 매우 긍지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과감한 용도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 강국 목표 실현에서 끊임없는 발전과 진보를 이룩할 것과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나라의 평화적 통일 위협을 실현하게 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나는 이 경사스러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국가를 강력하게 용도하시는 당신의 숭고하고 영예로운 사업에서 보다 큰 새로운 성과를 거두실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우라짓, 2020년 9월 4일 비엔티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6호 주체 109 2020년 8월 22일 혁명이라 총서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의 김정일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불멸의 혁명 업적을 후손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주체 혁명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혁명적 진군을 적극 고무 추동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기념비적 국보인 혁명이라 총서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의 김정일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함경남북도의 자연재해 복구 전투를 위해 현지에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수도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 소환을 보내주신 소식에 접한 피해 지역 인민들은 지금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피해 복구를 하루빨리 다그칠 열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평양시 수도 당원들로서 우리 함남 땅이 피해 복구를 도와줄 때 대한 운전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 함남도 일꾼들은 끝없는 격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지에 있는 당원들과 당 조직들, 강력한 노동자 부대들이 피해 복구 전투에서 책임적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공개 소환을 받아 안고 정말 눈물이 나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불행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고향집의 친아버지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길주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태풍 9호의 용량으로 수십 미터나 끊어진 남대천 일다리 복구를 짧은 기간에 와닿다 끝낼 목표를 내세우고 모든 용량과 수단을 총동원 했습니다. 길주군 평육협동농장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천연생물 활성제를 비롯한 용량액을 분무해주어 논뼈들의 후반기 생육 상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에 쌓인 감탕과 모래 파기를 질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제방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각지 큰 물 피해 복구 현장들에서 피해 복구를 하루빨리 결속하기 위한 맹렬한 전격전 초리아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파군 대청리에서 현지방송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군민협동작전으로 피해 복구가 힘있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산림집 건설장과 은파천 제방보수 공사장을 비롯한 복구 현장들에서 힘있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는 속에 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은 하루빨리 피해 복구를 결속하기 위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하군에서도 인민군 군인들이 읍지구 산림집 기초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결속한 기세로 골조공사를 다그쳐 전체 공사량의 80% 개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맞게 인민무력성 피해복구 전투지휘부에서는 군인대 중에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힘있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공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산림집 건설을 설계 형성안의 요구대로 다그쳐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수도건설위원회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이천군 큰물 피해 지역에 전개한 즉시 유리한 지역에 골재장을 마련하고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면서 산림집 건설을 일정 계획보다 앞당겨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설물의 질 보장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 데서 우선 도면을 정확히 파악한 조건에서 공법을 연구 토의하고 있습니다. 시범 허동을 선정하고 이 허동에서 그 좋은 점을 보여주게 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검사를 진행하고 반복 시공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대책하고 있습니다. 구역 정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또다시 영향을 주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태풍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동강 큰물지휘부의 일꾼들이 태풍 10호로부터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기상수문국이 예보해 가게 되면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이닥치는 태풍 10호가 지난 태풍 8호나 9호보다 그 규모와 세기가 대단히 센 대형급 태풍으로서 우리나라에 그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유역을 비롯한 서해안의 중부 내륙 지역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질 것으로 예견하고 여러 지역에서 폭우와 많은 비, 중국경보, 주의경보들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동강 유역에서도 농경지 침수 문제라든가 도시 주민지 침수 문제를 비롯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견되는 자료에 기초해서 대동강 유역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큰물 상태를 과학적으로 모의 계산해가지고 가뭄 조절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이 사전 작전안을 다 만들어 놓고 또 변화되는 기상수문 상태들을 정상적으로 감시하면서 그에 따르는 조절, 대책, 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군 고읍협동농장에 달리 나온 평양시 청년동맹연회 일꾼들이 이곳 청년분자원들 속에 들어가 화선식 선전선동 사업도 벌리면서 큰물 피해 복구와 태풍 피해 방지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태풍 피해 현지에서 소집된 당주안의 중무국 학대의 소식에 접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이 제일 관심하고 걱정하는 문제, 제일 가슴 아파하는 문제를 푸는 데서 당의 축부대인 우리 청년동맹이 어깨를 들이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발걸음에 우리 심장의 박동과 보폭을 마칩니다.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디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모두가 다 이런 심장의 물음을 제기하면서 여기 농장벌로 달려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태풍과 콧물로 입은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이제 둘이 닥칠 태풍 10호에 대처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찾아내서 대책하고 있습니다. 장강군 향하협동농장에서 예견되는 태풍 10호에 대처해서 농경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따져보고 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하는 것과 함께 강냉이 오사리 벗겨주기와 농작물의 후반기 생육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해주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 태풍에 의한 농작물 소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여러 차례 받았고 또 이 장마철 기간에 폭우와 계속 비가 내림으로 하여 농작물들의 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작물들의 생육 상태를 매일 세밀히 관찰하면서 비답성 강화제 영양액을 분무해서 농작물이 병 침습을 막고 생육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들도 다시 정리하기 위한 사업도 내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비상방역사업을 계속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편의봉사 사업소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하는 이런 봉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방역대전에서 그 어느 단위보다도 우리 사업소가 맡은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모든 종업원들이 최대의 긴장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자극적으로 참가하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사 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도록 찾아오는 손님들이 비상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모든 선전선동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가지고 근로자들을 각성 분발시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거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역 기제를 충분히 갖춰놓은 상태에서 방역 처소들을 더 중강 배치해가지고 군에 들어오는 모든 윤전 기제들과 인원들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방역학적 규정의 요구대로 엄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원은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조건에서 봉사 시작전과 끝난 다음 이 봉사 비품들과 이 봉사 시설물들에 대한 소독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봉사원들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손님들에 대한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규정대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소식에서는 먼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704만 3,100여 명, 사망자 수는 88만 2,9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에서 5일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377만 1,8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지난 하루 동안 5,205명이 감염되고 110명이 사망해서 총적인 감염자 수는 102만 310명, 사망자 수는 1만 7,759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하루 감염자 수가 2일째 8,500명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5일 현재 프랑스의 총 감염자 수는 31만 7,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학교들이 개학한 지 3일 만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또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22개 학교가 다시 폐쇄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도이칠란드,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악성 비루스가 계절적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새로운 비루스라고 하면서 인류가 아직까지 이 비루스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매 각자에게는 항시적으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악성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팔레스티나 정부는 비상사태 기간을 연장할 때 대한 조치를 취했으며 체스코의 뿌라하에서는 사람들이 공공장소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의 한 사원에서 4일 가스관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폭발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고로 30여 명의 사람들이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폭발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3일 스리랑카의 동부 해안에서 유조선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 해군 대변인이 밝힌 데 의하면 화재는 기관실의 보일러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고로 20여 명의 선원들이 행방불명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이 평안북도와 자강도 서부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과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 그리고 개성시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9월 7일 월요일 음력으로 7월 20날 백로입니다. 이 백로는 24절기 중에 15번째 절기로서 흰 이슬이 내리며 이 가을 기온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절기라는 뜻인데 이 양력으로 보면은 9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듭니다. 태풍 경보입니다. 오늘 18시 제주도 남쪽 590km 부근 해상에 도달한 이 태풍 10호는 오늘 밤 일본 규슈 남부 해상을 거쳐서 내일 9시경에 부산시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후 경상남북도와 남강원도를 거쳐서 18시경에 고성군 앞바다에 21시경에는 신포시 앞바다에 도달한 후 함경남도 단천시 부근으로 상륙하겠고 모레 2시경에 량강도 대흥단군 부근을 통과해서 중국 길림성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동해안 지역에서 150mm 이상, 특히 강원도,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300 내지 4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북부 내륙과 서해안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50 내지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동해안의 바닷가 지역에서 최대 바람 속도가 초당 35m 이상이겠고 동해안의 내륙 지역과 황해 남북도, 남포시, 개성시에서 25m 이상의 폭풍이 평양시, 평안남북도,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1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이 태풍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미 태풍 9호의 피해를 받은 상태에서 이 태풍 10호의 피해를 또다시 받을 것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이 동해안 지역을 비롯한 해당 지역들에서는 이 폭풍과 강풍, 산사태와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과 계곡, 골개수, 강하천, 이 낮은 지대, 지하 공간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 등 위험구역의 인원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제때 대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농경지 침수와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우고 이 피해 위험성이 큰 대상들, 중요하게는 통신선로와 송전선, 철탑과 배전설비들, 중요 대상 건설장, 탄광, 광산, 해안연선의 도로와 철길 등에서 빈 구석과 공간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사전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서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도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는 강풍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도 강풍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강풍이 불고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주시 센 바람이 불고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센 바람이 불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센 바람이 불겠으며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도 센 바람이 불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센 바람이 불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4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운전지방으로서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20 내지 35m의 폭풍이 불고 이 물결은 2 내지 4m로 높다가 5 내지 8m의 매우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동에서는 남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5 내지 8m의 매우 높은 파도가 일다가 점차 물결은 3 내지 5m로 높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전부터 북서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이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모레는 서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매우 높다가 점차 1 내지 2m로 낮아지겠습니다. 해일 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조선 동해안에서 해일 중급경보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안에서 100 내지 150cm,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함경북도와 라선시 해안에서 80 내지 120cm의 높은 해일이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강풍과 폭풍이 불고 매우 높은 파도가 일겠으며 또 조선 동해안에서는 높은 해일도 일겠습니다. 때문에 수산, 양식, 해운,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